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크나이트라는 인물은 어떠셨어요? 다크나이트 특수부대 출신 네. 배우신가요, 이분? 네, 배우를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네. 되게 인물이 좋으시고. 근데 진짜 다크나이트 어떡할까요? 다크나이트 되게 좀 얘기할 게 진짜 정말 많은 인물이고. 너무 많아서 좀 어렵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을 보면 너무 좀 짠하고. 맞아요. 근데 무서워요. 그렇죠. 그 두 개예요. 그러면 왜 짠한지 그리고 왜 무서운지 각각 들어보고 싶어요. 왜 짠하냐면 일단 이분을 살아온 인생이 정말 처절합니다. 네. 우리가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수성가, 자신의 손으로 정말 일가를 이룬 사람들에 대한 어떤 리스펙을 보내는 말인데 요즘 시대는 그게 꼭 리스펙의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수성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성가, 정말 어떤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죠. 정말 많은 걸 해야 맞아요. 희생시켜야 되거든요. 네.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이 다크나이트는 과한 노력이라고 표현해요. 네.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고 운동 이제 신체 스킬이 워낙 뛰어나서 운동 능력이 정말 뛰어나서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집에서 밀어주기만 하면 막 운동 선수로서 진짜 막말로 국가대표가 될 수도 있었을 법한 사람인데도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집은 절대로 나를 서포트 해줄 수 없다는 그렇죠. 것을.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특수부대에 가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과정이 좀 짠하죠. 저도 되게 짠했거든요. 네. 원우 씨랑 감정은 되게 비슷한데 네. 그 이유가 나오는 그런 감상을 하게 된 이유도 다 동일하죠. 네. 다 같은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슬펐어요. 저는 인생에서 네. 물론 좀 과장한 것도 있겠지만 네.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네, 그 마지막에 네. 이제 10화인가 네. 거기서 이제 각자 연설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다크나이트라는 인물이 연설을 할 때 되게 네. 울림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그때 저는 인생에서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행복할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그렇지. 행복할 기회가 없었던 거야. 네네네. 근데 그게 이것마저도 사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감정에 사칠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슬프다. 네. 좀 내가 이거 시혜적 관점으로 혹시 비판받을지 몰라도 네. 이거 너무 슬프다. 어떻게 네. 한 사람이 그분이 85년생인가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극단적으로 과장할지라도 네. 내 인생에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죠.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네네. 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저도 그 짠함으로 이어졌고 네. 그것이 또 동시에 다크나이트의 위험성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왜 무서웠는지 그 얘기로 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크나이트는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오로지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너네랑은 다르다.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인데, 너네랑은 다르다. 여기서 너네는 누구냐?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사람들의 집안의 서포트 받으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니들 나름대로 불행이랍시고 말하겠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소꿉장난 같은 그런 류의 사소한 그런 슬픔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걸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여기 안에서 나랑 12명 중에 12명의 커뮤니티를 이뤄서 살아가고 있는 니네들이 나보다 공부는 더 많이 했지. 하지만 그런 똑똑한 니네들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 꼬라지 이건 또 뭐냐? 약간 이렇게 되면서 점점 흑화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쵸. 진짜로 다크해져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무서움이 뿜어나와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이 백곰 씨의 그 리더십이 실패를 하고 좀 공전하면서 이 종신 리더로서의 그 존재감이 되게 좀 희박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더 커뮤니티의 이 흐름이 정말로 안 좋아지고 이제 막 서로 미워하고 맞아요. 싸우고 색출하고 진짜 난리 개판 부르스가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다크나이트가 보기에는 다 너무 웃긴 거예요. 야, 니네들 이제 우리가 다 정체도 나중에 공개하거든요. 자기가 몇 살이고 이름 뭐고, 이름은 아니지만 학교 어디 나왔고. 네네. 야, 니네들 서울대 나오고 이렇게 화려한 스펙 갖고 있는 니네들이 리더십이랍시고 해나가고 있는 이 꼬라지 진짜 웃긴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이 무능을 딛고 내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 지점, 내가 여기에서 위에서 아래로 올라가서 모든 걸 정리하겠다라는 부분이 저는 무서웠어요. 조세프님도 근데 이제 네. 저도 이 다크나이트라는 인물을 보면서 네. 그 동일한 무서움을 느꼈거든요. 네. 근데 이상한 그 표정이 있어요. 다크나이트 신이 이제 나타나는 장면들이 네. 처음에 다크나이트를 짠하게 하는 부분이 다크나이트가 굉장히 눈치를 봅니다. 네. 근데 표정도 좀 위축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유추하는 건데 네. 폭력적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정말 가난하게 자랐구나. 그래서 지금 너무 의리의리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움츠러들었구나라는 느낌을 던지었어요. 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전에 그 원우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백곰의 어떤 리더십이 부재하고 네.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부족했었고 네. 그리고 그 슈퍼맨은 그런 백곰한테 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네. 다크나이트가 내가 얘들보다 낫다라는 측면을 인지한 거죠. 나는 최소한 앞뒤가 다르진 않아. 네. 물론 다크나이트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주장을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그 강화시킬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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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부터 눈빛이 좀 변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눈치 보던 사람이 그래서 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헷가닥 변하지? 네. 그리고 나서 동시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그러면은 원우 씨가 볼 때는 네. 네. 이게 크게 확장되고 발현되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계속 확장되면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면 혹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뭐 불순문자라는 말이랑 좀 다르게 정말로 이 사회의 어떤 전복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회가 불이하면 전복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한반도의 역사도 뭐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복을 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저는 좀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전복 세력은 네. 뭐 혁명 세력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의미를 원우 씨 거에 좀 첨언을 하자면 네. 약간 이런 분들이 헷가닥 돌아서 네. 군집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되게 전체주의적인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뭐 파쇼처럼 갈 수 네. 있다. 물론 지금 다크나이트라는 개인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맞아요. 이런 세력들이 그쵸. 근데 거기서 출발하는 게 사실 저는 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 열등감과 한 네.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 네. 한 사람 그리고 한 그 인생의 어떤 서름이 네. 증폭되면 얼마나 크게 사회의 폭력적인 네. 가능성을 잠재하는가라는 네. 것처럼 저도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크나이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네. 우리는 어떻게 다크나이트의 한을 풀어줄 것인가?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우리 사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네. 다크나이트는 그런 사회의 규정이나 제도로 이걸 만들 수 없다라고 되게 그 부분에 있어서 폐쇄적인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개인이 노력해야 돼. 운동의 방법이나 전술보다 중요한 건 운동량이야라고 얘기하는 건 비슷해요. 맞아요. 너의 의지가 중요해. 노력을 해야 돼라고 네. 가장 뭐 본인의 주장이니까 하층민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개인의 한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네.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회는 개인의 한을 풀어줄 수 없어요. 국가가 개인의 한을 풀어준다? 이건 매우 오만하고 건방지고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네. 어떤 한 사람의 그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뭐 가까이 있는 뭐 가족들, 친구들, 종교단체라든지 뭐 그렇게까지 확장 정도 되는 네. 정도이지 정부가 지역사회, 공공단체가 확장해줄 한을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국가가 할 수 있는 정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이런 센티멘탈한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도 있어요. 국가 권력은 절대 만능이 아니고, 그렇게 착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다크나이트는 그 국가 권력의 어떤 폭력성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군 조직 출신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한을 풀어주려고 할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사회에 어느 정도 불순문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당연히 사회에도 부조리가 있으니까 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 한이 조직화, 세력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왜냐하면 제가 몇 대피 전화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의 한이 공명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 내가 어떤 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한이 되게 깊은 한이고 깊은 울분이고 그리고 되게 근거가 있는 울분이었을 때 그러니까 그 사회 어떤 메커니즘상으로 어떤 부조리가 존재를 했을 때에는 그것들이 공명하면서
한이 없던 사람들도 그 한에 공감을 하게 되고 그 한의 덩어리가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한은 네트워크 효과라는 걸 갖게 됩니다. 이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여론이 이른바 여론이 되는 거죠. 네.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는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의 가치는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제곱에 비례한다. 뭐 이런 이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명짜리 모임이랑 4명짜리 모임은 그 어떤 파괴력이 2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막 제곱으로 올라가는 네. 거지. 그러니까 이 한도 이렇게 여론화가 되고 형성화가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그 점프가 되면서 이제 정말로 좀 우리가 이 사회를 뒤집어야 돼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한을 풀어줄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이분들이 개개인적인 어떤 비극이나 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래도 나는 이 인생에서 행복한 순간이 많이 있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분들도 이 사회 안에서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저는 원우 씨가 그 센티멘탈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한이 왜 만들어졌는가예요. 네. 그러면 이게 가난 때문에 증폭했으면 가난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조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네. 개인적인 한을 푸는 거는 결국은 연대와 뭐 사람들과의 관계다. 네. 그런데 또 동시에 이 사람들이 집단화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한을 공유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잘라내야 돼요. 이거 오히려 위험한 거 아니냐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유효타를 저한테 지금 네. 날리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을 공유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야 당연히 공유할 수 있지만 네. 어떤 여기서의 한은 이제 좀 한이 조직화 세력화가 되면 그거는 좀 이 사회를 뒤집어야 돼라고 하는 어떤 정치 세력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연결되는 거라서 네. 저는 이게 그러니까 막 그런 류의 어떤 시스템화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긴 하죠. 사실 저는 이 한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혁명적인 뭔가가 만들어져야 될 수도 있겠죠. 네. 그게 어떤 새로운 그 기존의 관성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이런 표현이 좀 비약일 수도 있지만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을 풀기 위한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한이 무엇이냐? 네. 그 한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그냥 어떤 개인의 변태적인 성향이냐? 아니면 개인의 일탈이냐? 아니면 이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를 보는 것이 저는 이게 시스템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별로 센티멘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걸 이제 한이냐, 뭐 복수심이냐, 증오심이냐라는 측정할 수 없는 단어를 쓰는 거는 뭐 각자의 몫이겠지만 결국 이 사람들의 슬픔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국가는 진단해 나가야 되죠. 아마 이 부분은 저도 뭐 원우 씨랑 이게 논쟁할 지점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더 커뮤니티가 되게 재밌는 부분은 그 하마라는 사람이 빈곤에 대한 문제를 던지면서 그 명문을 적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 페미니스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빈곤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빈곤에 대해서 논한다는 거죠. 아, 맞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인사이트죠. 빈곤 대책을 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접근성이 없는, 즉 컴퓨터가 없을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빈곤 대책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해결했다라고 하면 이건 무엇이냐. 그런 내용은 뭐 적혀있지 않았지만 이건 그냥 심리적 자위 아니냐. 라는 걸로 이제 논리를 확장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 우리의 사회가 촘촘하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거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이가 사실 복지 시스템입니다. 어디에 도달을 한다는 거죠? 그 어려운 사람들이 정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크나이트를 보면서 느꼈던 건 우리 사회가 복지의 재원이 부족했었던 건가.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복지의 재원을 늘려야 됩니다. 복지의 영역을 늘려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늘 해요. 우리 선거 여야는. 그걸 갖고 공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세밀했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 예능 하나가 저에게 오히려 전달해 주는 건 복지의 어떤 그 복지의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깊이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는 그 세밀하게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느냐 그걸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거를 세밀하게 던지는
아젠다는 전 잘 못 봤거든요. 그러면 그거 왜 그럴까? 네. 물론 이건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네. 그 이유는 그게 바로 드러내기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불행을 드러내기 쉽지 않아요. 아니. 정치인들이 네. 자 우리가 저는 복지를 이만큼 늘렸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드릴게요는 되게 쉽지만 네. 어떻게 전달할게요를 국민에게 전달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별로 그 유효타에 대한 고민을 좀 덜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복지의 재원 문제뿐이 아니라 네. 조금 논의의 방향을 좀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가 그냥 제가 이 더 커뮤니티를 보면서 약간 한번 느꼈던 생각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발전해 왔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네. 되게 많이 맞습니다. 전달하려고, 어떻게 네. 전달할지에 대해서 많은 그렇죠. 고민들이 있었고, 그런 방향으로 오고 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선행되더라도, 마지막으로 그거를, 나는 도움을 받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결국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의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 정도면 충분했어. 참 고맙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 정도로는 택도 없지. 난 훨씬 더 불행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거는 똑같은, 그 사람마다 이제 똑같은 도움을 받아도 받아들이는 그 총량의 어떤 크기의 상대성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이거는 국가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 오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그건 풀어줄 수가 없는 문제라는 생각을 또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의 문제로 아마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 자신의 어떤 다크나이트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다크나이트 마음속 안에 있는 그런 증오심이나 비아냥의 문제를, 그런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의 문제로 나중에는 귀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마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마도 그 안에서 되게 자신이 어떤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듯한 포인트들이 저는 좀 몇 번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탈락 면제권을 이렇게 뭐 받는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네. 뭐 다른 사람의 어떤 뭐 돈을 좀 다크나이트에 현금을 한번 받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다크나이트의 현금을 하마가 받는데, 다크나이트가 이렇게 좀 바랬던 거는 자신에게 호감도 투표를 해달라는 뭐 정도의 뭐 그런 거였을 텐데, 그걸 하면 약속을 안 지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너무 받는 거를 좀 일상화돼.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거는 되게 당연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런 마인드 세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과연 얼마를 줘야 충분하다고 생각할까? 저는 그런 또 조금 공허한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폐가 느껴질 수 네, 있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조세프님이 하신 얘기도 그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정부 쪽의 노력도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쪽 사이드도 중요하지만 또 이걸 받는 사람들도 또 중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궁합이 맞아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사회적 연대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회의 분위기, 네. 그 사회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가 전 매우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네네. 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약간 이런 거죠. 60년대, 70년대에 우리가 서로의 사상을 너무 내밀하게 알고 있던 그때에 네. 한 명이 결석을 하면, 네. 결근을 하면, 어이 김씨 안 왔네? 네. 하고 그날 저녁 때 가서 네. 김씨 괜찮아?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김씨가 튀어나옵니다. 아프던 사람이 튀어나와. 네. 튀어나와서 괜찮아요. 괜찮으면 소주나 한잔해. 물론 이 사회가 유토피아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서로의 관심이 이어질 수 있는 이 연대감이 있는 사회와 네. 이것이 개인이 분리되어 있는 사회는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과거로 돌아갑시다를 제가 레디컬하게 주장하는 건 아닌데, 네. 그 사회의 그 사회의 분위기가 갖고 있는 게 어떤 개인적 문제로 정리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즉 원우 씨가 개인의 한을 풀 수 있느냐, 이 문제에서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인격 도야도 있지만 이게 우리 사회 전체의 공동체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네, 우리가 맞아요. 정말 이렇게 파편적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저는 그게 약간 임계점에 좀 온 게 아닐까? 네, 맞아요. 물론 이거 답은 없어요. 아니, 그 임계점의 결과가 자살률 1위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우리 스스로 지금 느끼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주 치열하게. 네.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국가가 고민하고 이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리더들이 고민을 하되 실제로 그걸 전달하는 그 건네는 손길은 전 맞습니다. 공무원은 아닐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걸 좀 다른 것 같아요. 연대감을 느끼는 거는 공무원이 아닐 수 있는데, 그 복지 제도를
그 정책을 안내하는 거는 공무원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행동은 네. 그 원우 씨 얘기했던 대로 그의 지인들, 그의 주변 사람들이 아마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에게서 받은 보조금으로 우리가 감정적인 힐링을 느껴지지는 못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이건 돈은 돈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맞아요. 쓰면서 받았다는 느낌 전혀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기도 하죠. 실제로 또 좀 그런 면도 있고. 보다 보면 진짜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거 인물 얘기가 진짜 길어지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할까요? 인물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자, 벤자민. 벤자민 얘기 한번 하시죠. 꼭 해야 돼요. 벤자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벤자민은 불순분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불순분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벤자민도 실제로 프로그램 안에서 그 질문을 던지는데 불순분자가 나쁜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일단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되게 스마트한 좀 천재적인 부분 중에 그 룰 중에 하나가 불순문자를 만약에 색출해서 잡아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쫓아냈을 경우에 새로운 불순문자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원래는 불순문자가 그렇죠. 아니었던 사람이 새로운 불순문자가 된다는 거. 저는 이게 굉장한 인사이트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벤자민은 아무튼 시청자들에게 그런 불순문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잘 전달해주는 천재적인 인물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쇼의 주인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요. 네. 그래서 벤자민이 없었으면 우리의 사고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아주 최적의 캐스팅이었다. 네. 가짜민. 네. 근데 벤자민은 이 던진 질문, 불순문자는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불순문자는 정말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죄요? 그러니까 불순문자가 더 커뮤니티 13명의 커뮤니티 안에서 좀 해악을 끼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쨌든 잘못을 했느냐 아니냐. 네네네.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 했다고 생각한다? 왜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잘못에 대한 범위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진짜 잘못을 거의 죄 수준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지향점이 내가 했던 어떤 실수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지만 남이 했던 걸 막 너무 잘못이라고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에 제가 되고 싶어요. 물론 너무 많이 틀리지만 너무 많이 좌절되지만 근데 이 상황에서 벤자민이 거짓말을 한 적이 있을까? 벤자민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 적이 있을까? 벤자민에게 있었던 그 미션이 누군가를 죽이거나 뭐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줬죠. 권한은 줬죠. 근데 그건 다른 사람들도 줬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생각할 때 뭐 마이크를 죽였지만 그거를 이제 진짜 사례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전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죽여야 하는 거거든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벤자민은 어떤 죄를 저지른 분은 뭐 소위 말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뭐 표리부동하게 행동을 했다거나 혹은 자기의 이익만을 꾀했다거나라고 측면이 들지는 않아요.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이 더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벤자민을 축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뜻을 모으잖아요. 거기에 가담하셨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왜요?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안에서는 그걸 못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전지적 시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나도 가담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스마트하지 못하거든요. 이 모든 판을 읽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마치 그 소극적 친일이나 혹은 소극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근데 내가 거기서 그 이단화가 돼서 누군가를 이끌어갈 정도의 역량이나 통찰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벤자민이 보여주는 메시지 그리고 더 얘기하면 더 커뮤니티의 궁극적인 메시지를 제 인생 가치관이랑 좀 결부시키면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은 대로 보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메신저를 그냥 보느냐. 맞아요. 물론 메신저는 나의 효율을 위해서 내가 메신저가 될 때는 스피커가 될 때는 나의 신뢰를 확보해야 돼요.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되게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트레이닝되고 각 사회에서 역량이 있는 분들마저도 맞아요. 그게 너무 쉽지 않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쵸. 즉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연약함을 보여주는 게 더 커뮤니티였던 거죠. 그래서 전 이 이름이 커뮤니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연대해야 되고 다시 물어봐야 되고 우리 안에 그리고 열어놔야 된다. 그게 그래서 불순분자라는 코드를 심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학교 시절